안녕하세요. 말 못한 남자 MMA입니다. 다들 이번에 CRB 다 잘 받으셨죠?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8,000불을 전부 다 지원 받으셨고 어떤 분은 6,000불, 4,000불 한 달밖에 지원 조건이 안 돼서 뭐 2,000불만 받고 끝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캐나다 정부에서 6월 2일 발표 내용으로 보면 신청한 사람이 837만 명,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4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네요. 이 금액이 이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 중에 하나인 카카오톡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약간 넘잖아요. 이 카카오톡이라는 그룹을 4번 믹서기에 넣어서 고르게 간 이후에 이 내용물을 837만 명의 숫자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CRB는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긴급 자원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에 걸맞게 상당히 많은 수준의 절차들,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 서류 증명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단번에 2,000불을, 4,000불, 6,000불을 단 며칠 만에 은행 계좌에 넣어주는 상당한 신속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신속성으로 인해서, 간편한 절차로 인해서 악용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6월 9일 발표된 총리의 발표는 이 악용에 대한 우려를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건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발표했던 총리의 내용 한번 간략하게 하이라이트만 짚고 넘어가시죠. Response benefit was put in place in a way that we knew would maximize the speed with which it would reach the millions of Canadians that needed it. That's why we didn't put a tremendous amount of complicated checks and background checks and verifications up front, because we needed to flow that money quickly to the millions of Canadians who had no more paychecks and didn't know how they were going to pay for their groceries or their rent. And that's what we did. But we always knew from the beginning that there would be mistakes, and indeed that there would be a small number of fraudsters who would try to take advantage of it. Now, there may be a number of people who mistakenly took both the CERB and the wage subsidy because they weren't sure what they were going to do and they were really worried and they just took everything. Those people will simply have to pay back the one that they shouldn't have been taken, and we're not looking at punishing people who made honest mistakes. Obviously, this is a time for us to pull together as a country. But unfortunately, in every situation, there are a few criminals who will deliberately try to take advantage of a moment of solidarity, a moment where we're in crisis and we're trying to help each other out by deliberately frauding the system. And as I said, defrauding the system. As I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we will make sure that we are punishing people who try to take advantage of this situation. And we've put measures in place that will allow us to go after the deliberate fraudsters who are trying to game the system for criminal benefits. Thank you. 내용이 어쨌든 총리의 발표는 정확하게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발표가 아니고 약간 본인들의 방향성을 덜 거부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두루뭉실할 수 있는데, 밝혀진 내용만 본다면 CERB를 고의를 가지고 고의성을 지니고 악용한 사람들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5,000불 이하의 벌금, 추가로 지원받은 CERB의 2배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벌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CERB를 신청했느냐, 아니면은 다분히 고의성을 지니고 악의를 가지고 CERB를 부정 수령했느냐의 그 차이가 약간 애매하게 와닿으실 텐데요. CERB의 조건 여러 가지 중에 작년 2019년 5,000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소득이 없었지만 올해 CRB를 받을 조건이 나머지는 성립하는 사람이 이 2019년 소득 증명을 다른 방법으로 약간 수치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서류 방식으로 이 CRB를 신청했을 시에 이거는 약간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방식의 악용의 예는 본인의 신넘버가 아니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스캠 전화 사기라던가 아니면 여러 해킹이라던가의 방식으로 습득한 신넘버로 이 본인이 받아야 될 CERB가 아닌 다른 사람의 CERB를 부정 수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차후에 이 법안이 좀 더 구체화해야 될 내용은 과연 어느 선까지가 본인의 실수로 CERB를 신청해서 수령한 경우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신청했는지에 대한 그 애매한 애매한 구분을 확실히 나누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긴급 구호자금, 전 국민한테 지급했던 그 구호자금으로 비슷한 사건을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요.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수십억 원을 잘못 지급한 걸로 드러나 급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돈인데 공무원과 교직원 3,900명이 부정수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CERB 법안 발표 내용에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CERB와 웨이지 서브시디, 이 두 지원 정책에 오묘한 대립각이 있었다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비슷하게 언급했었는데요. 그 대립각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이 발표됐습니다. 이 CERB는 직원이 지원받는 지원 정책이고요. 웨이지 서브시디는 이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 이후에 캐나다 정부가 상당히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CERB 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이상의 시간을, 쉬프트를 이제 직원에게 요청했는데 직원이 본인은 저는 다음 달까지 CERB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된다면 요것도 CERB 지원 조건에 배제가 되는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 이후에 오픈하는 레스토랑도 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도 다시 재가동되기 있기 때문에 본인 시프트가 늘어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때 고용주와 적당히 이제 협의를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시프트를 받고 CERB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은 $1,000 이하의 소득으로 계속 다음 달까지 CERB를 지원받을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은 상당히 웨이지 서브시디를 받으면서 비즈니스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ERB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이 일로 마찰을 빚으신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CERB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 내려진다면은 본인이 받은 CERB의 3배 금액을 최대 3배 금액까지 뱉어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일단 이번 법안 발표는 매우 초안이고 아직 의회를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자유당은 트루도의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보수당은 기존에도 계속 경제 정상화 활성화를 주장해 왔었고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큰 두 개 여당이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캐나다 정치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NDP가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번 법안은 무리 없이 의회를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CERB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전화 사기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뭔가 전화를 통해서 현재 CRA 관련해 가지고 세금 CERB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당신은 이 수사에 연루돼 있다. 구체적인 통화를 원하면은 1번을 눌러서 이제 상담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오. 이런 느낌의 전화를 받았다면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로 CRA는 전화를 통해서 먼저 신넘버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끔 그래요. 우리도 전화 금융 사기 같은 거 되게 뉴스로도 많이 접했었잖아요. 아, 이런 사기를 도대체 왜 당하는 거지? 누가 당하는 거야? 막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당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인터내셔널 학생들 막 이제 막 와서 비자 받고 이제 신넘버 받고 이제 파트타임 하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당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 발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잖아요. CRB를 부정수령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대. 근데 전화가 왔어. 막 평소에도 나 CRB 조건 왠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정부에서 뭔가 액션 나한테 막 페널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벌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런 사기 전화까지 받았어. 그러면은 분명히 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CRA는 절대 신넘버를 전화상으로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 다뤘던 CRB 이 새 법안은요, 나중에 의회를 통과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는 그 시점에 다시 영상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캐나다 유익한 정보, 재밌는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캐나다 주제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점점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물론 약간 부정적인 댓글도 몇 번 있었지만 모두 다 정말 마음에 와닿고 유익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다가도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말 못한 남자 MMA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